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제주 강정식입니다. 오늘은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제주사회 과연 제대로 나아가고 있는지, 제주사회를 리더하는 리더들은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는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하신 분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경용 제주특별자치도의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 맡고 계시죠? 예, 고맙습니다. 우리 최승민 KBS 제주총국 기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강호진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김동연 문화평론가이시죠? 네.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연구교수로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주사회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는지, 또 우리 리더들의 리더십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평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영 의원님부터.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제가 남을 평가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럴 만한 수준에 있는지, 또 그럴 만한 위치에 있는지, 또 그럴 만한 기준을 갖고 있는지 정말 대답하기 곤란한 입장입니다. 모든 사물은 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가가 이제 상대적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도자도 역시 상대적일 수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선거를 통해서 지도자를 뽑는데 선거는 가장 유능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그 후보자군 중에서 가장 우리를 지도해 줄 수 있는 한 사람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도자가 모든 역량을 다 갖고 있지는 않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성인군자라 하더라도 과연 그 사람에게 우리의 지도력을 맡겼을 때 우리를 다 올바르게 영도해 줄 것이냐, 또 그건 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 도지사든 도의회 의원이든 우리 국회의원이든 신뢰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을 보여야 되고요.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책임지려는 자세를 보여야 되고, 고집을 피우기보다는 남들과 소통하고 이런 부분을 보여주는 게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최 기자님. 예. 그 올해도 이제 제주도청 앞을 보면 이제 현수막이라든지 천막촌이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이런 게 사실 그 1년 전부터 그 유지가 되어 온 건데, 이런 부분을 보면 여전히 제주 사회는 아직도 혼란스럽구나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봤을 때는 올해 그 이런 리더십을 그 평가를 할 만한 리더십 자체가 좀 찾아보기가 어렵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정치권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우리 강호진 대표님. 선출직 공직자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통과 협치가 원래도 핵심적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소통은 잘하고 있는지, 협치는 잘하고 있는지 상당히 이제 의문스러운 점이 있고요. 도의 같은 경우에는 이경영 위원님도 이제 경험하셨겠습니다만은 도민들이 민주당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과연 민주당이 도민 선택에 맞게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상당히 이제 반성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국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2공항의 예를 들면 세 분의 국회의원들이 의사의 합치를 통해 가지고 이 갈등을 풀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된 모습을 보지 못하면서 많은 또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정치권 전체 작동이 아무래도 좀 문제가 있다. 부족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김 박사님. 그러니까 아까 뭐 이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죠. 근데 이제 결국 저희 도민들의 입장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역할과 본분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아마 그런 질문을 던지면 저희 도민들 대다수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까 최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주 지역에는 굉장히 산적한 일이 많은데, 그러니까 몸은 바쁜데 소득이 없고 일은 바쁜데 뭐 해결되는 게 없는 그런 상황을 이제 지난 1년 동안 저희 도가 경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정치권의 역할, 리더십의 부재, 아마 그게 그런 상황을 보면서 저희 도민들 굉장히 답답해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래 우리 조정래 그 태백산맥 작가께서 제주와 관련해서 많은 일가를 하고 계신데요. 원희룡 지사에게도 뭐 배신감이 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제주의 고층 건물 다 쓸어야 제주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먼저 우리 강호진. 우선 아쉬운 거는 이제 원희룡 지사께서도 과거에는 조정래 작가님과 인연을 되게 강조했었습니다. 심지어 2016년에도 신문 칼럼에 보면 되게 인연을 강조해서 조정래 작가님의 뜻을 좀 받들겠다 이런 게 있었는데, 아쉬운 건 최근에 온갖 이제 SNS라는 걸 통해 가지고
국가적 현안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조정래 작가님의 이번 발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코멘트가 없거든요. 저는 이 부분도 좀 시급하게 좀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 작가님의 의도는 제주도가 정말 지켜야 할 것은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가는 이제 고층 빌딩, 서울 강남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제주의 근본적인 생태나 자원들을 지켜보자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원희룡 도정 와서 아쉽게도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는 아주 채찍 같은 말씀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제가 생각에 그런 게요. 이게 아마도 제주사에 던지는 성찰의 메시지가 아닌가 싶어요. 제주 개발의 역사가 그동안 보면 서울을 담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의 역사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조정래 작가의 메시지는 이런 거잖아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희생에 의해서 성장과 발전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주가 제주 다음을 잃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럼 그런 조건에서 우리는 뭘 할 거냐. 그거는 이제 정답이 정해진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은 민주주의, 더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제2도시사 정도의 정치적 책임이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근데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 좀 냉철한 외부적인 시각이 아닐까 싶어요. 예. 예, 우리 조정래 작가님이 하신 내용을 제가 전부 적어봤는데요. 예. 상당히 과격한 표현도 많습니다. 예. 정말 방송에서 하기 어려운 예. 그런 표현들이 있어서 그건 자제하고요. 예. 어쨌든 작가님의 기본적인 의도는 제주의 청정 환경을 제주도민들이 스스로 잘 가꾸고 보존해야 된다 이런 방향에서 적극적으로 동조를 하고요. 예, 다만 이제 고층 빌딩을 전부 헐어버려서 2, 3층으로 이렇게 제주도가 가야 된다. 그럼 사실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얘기죠. 왜냐하면 인구가 기본적으로 65만 이상이 가고 있는데 그걸 이제 옆으로 펼치게 되면 제주도가 개발할 수 있는 곳이 한정돼 있어서 결국은 제주도 전체가 주거지가 되어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 같은 것도 있고요. 또 쓰레기 소각장이 하나도 없다 했는데 쓰레기 소각장도 이미 갖고 있어요. 우리 동북리에 자원 순환센터 그리고 또 봉계동 그리고 색달동에 갖고 있는데 그런 점을 이제 직시하지 못한 부분들은 있지만 그 내용 속에는 그만큼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저도 환경과 관련돼서 난개발 방지에는 제주도가 총력을 다해야 되고 다만 이 도시라는 것이 경제 개발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개발을 하는데 계획적인 개발을 충분히 해야 된다. 그리고 보존할 곳은 과감히 보존해야 되고 이 부분을 도에서 총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자연경관 못지않게 저는 이제 이번에 조리에서 통과되지만 제주의 문화경관, 제주의 독특한 문화경관, 돌담, 올레길에 있는 산담, 제주에는 독특한 건축물, 이런 방파제 이런 부분도 상당히 보존을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예. 우리 최 기자님도. 예. 일단 작가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그냥 드러나는 문맥만 보면 이제 배신감이 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배신감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처음에 믿었다라는 예. 말씀이시거든요. 이게 믿음을 전제로 믿었었는데 이제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 사실 원지사가 취임 이후에 지금까지 도정 운영 이런 걸 보면은 그만큼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떤 아쉬운 마음을 나타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원희룡 지사 입장에서는 지금 전임 도정들이 때부터 추진되어 왔던 사업들이 많고 그 전부터 중국 자본 관광객들이 많이 밀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기는 그래도 나름 관리하고 중산간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이렇게 나름 많이 했다. 많이 좀 정리를 했다라고 좀 억울해 하실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판도 사실 좀 감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아까 강호진 대표님 말씀처럼 보통 이제 원지사님이 또 이제 코멘트를 하시는데 이번에는 코멘트가 없어서 약간 그 부분은 좀 의아한 생각은 있습니다. 이왕 말씀이 나온 김에 우리 원희룡 지사께서 이제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미래 비전으로 네. 이 청정과 공존 어떤 제주 자연환경을 보전으로 우선하겠다 이런 정책들 선언은 했는데 과연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좀 평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수억 원 정도가 아니라 14억 6천만 원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 네. 이름 단어인데. 그런데 이제 도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멋있고 훌륭한 단어인데 지난 총 5년간의 지사 임기 동안 우리가 체감하기로는 과연 제주도가 청정과 공존을 지향하면서 구체적인 삶이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부정적인 거죠. 그래서 일부 성과도 있었지만 전체 사회가 여전히 개발 중심주의로 가고 있다는 게 도민들의 평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내년도에는 좀 달라진 모습을 제대로 보여야 되고 다만 기회 요소는 문재인 정부하고 원희룡 도정 그리고 도의회가 노력해 주셔가지고 특별법 개정이 됐는데 환경 총량제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사회적 공감대가 갖춰가지고 사회가 노력을 해서 제주 다음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저는 충분히 제도 정비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원희룡 도정을 보면
원희룡 도정의 정책 목표, 방향, 그러니까 슬로건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거기에 맞는 구체적인 행정적 실천을 보여주고 있느냐? 근데 그 점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고 싶어요. 그러니까 말 따로 행동 따로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도민들이 지금은 안 된다. 이렇게 더 이상의 개발, 그리고 이 성장 이거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청정과 공존에 대해서 저희 도민들이 이제 그 가치가 누구보다도 중요하다.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는 걸 다 압니다. 네. 그러면 그에 걸맞는 행정적 실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원희 조정래 작가도 마찬가지고 저희 도민들도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행정적 실천을 좀 보여달라라고 하는 강한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지금 뭐 각종 뭐 오라관광 단지라든가 예, 예, 어떤 예. 그 여러 가지 논쟁이 되고 있는 그 개발 정책 그런 것들로 보면은 그 전에 도정하고 크게 차이점이 없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좀- 도정이 예. 개발을 주도하겠다는 그 기본 방침을 세운 건 아닙니다. 예. 도정도 어쨌든 청정과 공존을 가지고 이제 주도를 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 근데 그 갖고 있는 계획을 실행하는 단계가 너무 늦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빨라지고 있는데 행정이 늦다 버리니까 결국은 사업자의 개발을 맞춰나갈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점에 처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그 김동현 박사님 말씀에 상당히 좀 동의를 하는데요. 그 미래 비전에 지금 그 나온 이 주제나 이 예. 목표 이런 거를 사실 제주도민 중에서는 누구도 이걸 부정하거나 부인할 수가 예. 없을 겁니다. 상당히 좋은 방향인데 지금 이렇게 미래 비전을 만들어 놓고 실제로는 이제 행정에서는 그만큼의 어떤 그 행정적인 역할을 하질 못한다 이렇게 인식하는 도민들이 좀 많다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지금 미래 비전의 그 제2공항에 대한 그 공론화도 사실 할 수가 있거든요. 미래 비전에 의하면. 근데 이 부분도 사실 원희룡 지사가 애써 지금 외면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보면 도민들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활용을 했으면 더 좋고 또 좋은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제주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이 제2공항 갈등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지사께서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민선 7기는 도민 중심의 소통이 원희룡 도정의 제1 과제인데 저는 제2공항 관련해서는 소통이 불통이 되고 있다. 최근에도 도의회가 어쨌든 곡절 끝에 도민 갈등 해소를 위한 이제 특위를 구성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 3억입니다. 뭐 큰 돈일 수도 있겠지만 전체 예산 5조 8천억이면 상당히 작은 돈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도에서 좀 이렇게 협치를 발휘해가지고 도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풀어줘야 되는데 계속 모든 걸 다 막아버리니까 도민들 입장에서는 지사는 도민들이 대다수가 바라는 공항에 대한 찬반을 떠나서 갈등 해소를 위한 공론화까지도 막는 도지사의 모습을 보면 상당히 이제 불편하고 과연 우리를 위한 지사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까지 들게 하고 있는 게 제2공항 관련된 도지사의 모습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이경용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지금, 도의원이지만 이 자리가 참 어려운 자리인데요. 예. 도의원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도정의 어떤 생각을 깊이 있게 바라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한쪽에서 참 바라보기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그 도의회 입장에서 그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는요. 도정하고 사전 긴밀한 협조가 되었어야 되는데 예산을 3억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우리 법 절차상의 용역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 절차 미이행은 그냥 삭감 대상이고 도의회가 지켜야 될 부분인데 도의회가 도정하고 협의 없이 이달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증액을 한 상황이었거든요. 증액을 한 상황에 대해서 용역 심의를 그나마 제주도에서가 진행을 했어요. 진행을 했는데 도의회 추천, 도의회에서 온 사람 다 빼고 나중에 그 심의를 했는데 결국에 이제 재검토 사항으로 결정이 나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 상황에서 시기적으로 예산이 지금 16일 날 본회의에서 결정이 되는데 그걸 다시 용역심의회를 다시 해서 절차를 갖춘 예산 증액 그 공론화 관련 예산 심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도의회도 좀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고 도에서도 도의회하고 긴밀한 우리 상설협의체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협의가 돼 있었는데 서로 갈 길을 간다는 측면에 서 있지 않는가 좀 서로가 좀 비판을 받아야 되는 측면은 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문제만 보면 그러니까 절차적인 부분들 말씀하시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제2공항 관련된 특히 공론화 특위와 관련된 부분은 고대 정치가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하라고 정치를 하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도의회도 그렇고 저희 도정도 그렇고 절차 따지고 뭐 이렇게 행정적인 부분들만 따지고 있습니다. 꼼꼼히 따지고 있는데 아니 이런 사안 말고 다른 사안에도 이렇게 꼼꼼히 따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공론화 특위와 관련돼서 예산 3억이라고 하는 건
큰 돈이 아니거든요. 충분히 의지만 있으면, 특히 제2도지사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고 하는 과정이 결국 정치의 과정이고 그 자체가 하나의 이 제공안 관련된 공론화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이거 못할 이유가 없죠. 근데 이런 부분들조차도 제2도도 그렇고 제2도의회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이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결국은 제2공항 문제 관련해서 제 지역에서는 정치가 실종돼 버린 상황이죠. 그러면 도민들은 누구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저는 굉장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짧게 부연드리면 사실 공론조사 관련해서는 결과를 내다는 게 어렵습니다. 찬성이 나올 수도 있고 반대가 나올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찬반을 떠나서 지사께서 도의회가 선택한 도민들의 의견을 받은 거에 대해서 한 3개월 정도의 말미를 주고 의사결정하는 것 자체까지 저는 막는 거는 좀 지사로서는 좀 부당한 거 아니냐. 그 정도의 협치라든가 정치력을 좀 발휘하셔가지고 도민들이 한번 제2공항 문제에 대해서 진중하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과 예산을 주는 거는 저는 아주 기본적인 지사의 태도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사가 기본적으로 그 공론화 조사를 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던 입장에 서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 도의회하고 도가 지금 딱 할 수 있는 제도가 뭐냐면 상설협의체예요. 상설협의체 우리 강경식 우리 사회자님 계시지만 10대 도의회 때는 그게 가동이 됐단 말입니다. 예. 지금은 그 제도가 조례로까지 만들어져 있어요. 그전보다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상설협의체가 11대 도의회에 들어와서 제주도정과 도의회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국적으로 우리 제주도의회는 상설협의체가 가동되고 있다라고 자랑하고 홍보하고 있지만 그게 제주도지사하고 제주도의회하고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 예를 들어서 공론화 관련된 부분은 양쪽이 각자의 길을 갈 것이 아니라 양쪽에 있는 수장이 만나서 상설협의체를 가동해서 제주의 현안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라는 논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예산에 미리 본 예산에 반영되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절차들을 각자의 의견만 주장하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이런 지경까지 와버려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도지사가 결단을 해서 그러면 예산을 주겠다라고 하면 다시 용역심의위원회를 원포인트를 이 짧은 시간에 해서 해야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지사의 결단 그리고 도의회 대표인 의장하고 의장단들이 논의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 소통이 부족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법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제도가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지의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전 이경영 위원장이 뭐 여러 가지 노력하시는 건 알겠습니다만 지금 제2도의회가 그런 부분들의 정치력을 발휘하고 있는가. 물론 이제 뭐 의장단의 책임일 수도 있겠지만 그 동료 의원들이 결국은 저희 도민들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제시하면 그 의견에 대해서 도의회에 계신 분들이, 의회에 계신 분들, 구성원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겸하게 좀 인지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정치적으로 풀려고 각자들이 좀 노력하고 힘을 모아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의장은 뭐 누구는 누구 탓하고 그러니까 저희도는 의회 탓하고 의회는 저희도 탓하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탓하다 보니까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나 답답한 거죠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의회에 있지만 의회 내부에서도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이게 어떤 그 특정 정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구조 속에서도 그 특정 정당 속에서 내부의 어떤 분열과 의견이 일치를 못 보는 상황이 계속 전개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통솔할 수 있는 가장 지도자인 의장이 상임위원장들을 그리고 운영위원장하고 운영협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 10대 도의회 때는 의원총회를 하면 다수당을 포함한 소수당까지 모든 의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의원총회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11대 도의회에서는 의원총회를 하게 되면 민주당 외에는 참석을 못하게 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의장이 넓은 마음으로 이것을 의원총회를 통해서 운영위원장하고 상임위원장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가야 되는데 이게 일종의 어떤 독보적인 행동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제주도정하고도 마찰이 생기는 거고 또 도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는 거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아쉬운 그 거죠. 부분은 저도 의원님 말씀에 좀 공감을 하고요. 결론적으로 민주당이 지배당인데 사실 민주당의 당론 없는 게 당론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 상당히 저는 도민으로서 아쉬운 부분이고 다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상설 정책 협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이제 의회에 책임 있는 분들하고 도정하고 제대로 이루지 못한 부분들은 저는 이제 일정 부분은 이제 동의합니다. 의회가 이제 뭐 물론 의회도 문제긴 하지만 이제 저는 근본적인 원인은 이제 제주도지사가 지금 제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큰 사업에 대해서 어느 찬성이든 반대든 어느 한쪽의 입장에 쓴다는 거는 도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중립적인 지사를 원할 텐데 한쪽에만 쓴다면 어느 한쪽의 논리에 빠져들 거고. 근데 지금 원종 지사의 그 사례를 보면 중립적인 입장이 아닌 어느 한쪽에 치우친
방향을 계속 일관적으로 지금 유지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그 중립적인 리더십이 왜 필요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희가 이제 이런 큰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그 사업 내용도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그 정확한 내용을 도민들에게 전달하는 이런 리더십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2공항 같은 경우가 이제 정부의 예타를 기준으로 해서 총 사업비가 4조 8천억 정도가 됩니다. 근데 김해 신공항 사업은 5조 8천억이 조금 넘거든요. 한 1조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김해 신공항 같은 경우에는 처음 사타 때부터 그 접근 교통망 예산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1조 그 도로랑 접근 도로랑 철도. 근데 제주는 단순히 이제 그 공항 건설 예산만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사타에서부터 이 부분을 그 제주도에서 짚고 예타할 때 이 부분은 왜 안 들어갔느냐 이런 걸 따졌을 때 과연 이 사업이 예타를 통과할 수 있겠느냐. 이것도 지금 통과도 어려울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사업이 무산됐으면 이런 혼란은 없었을 텐데 지금 어쨌든 예타를 통과를 했고 이 상황에서는 지금 김해 신공항 같은 경우에는 거의 6조 원, 5조 8천억의 예산으로 그 사업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주도는 결과적으로 이대로 사업이 진행되면 1조 원 가량을 다른 지역에서 받는 예산을 손해를 보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은 도민들이 많이 아시는 부분들이 별로 없는 상황이고 또 경제 논리에서 이걸 좀 찬성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주도에서 정확하게 중간자적 입장에서 국토부의 사업 내용을 좀 지적을 하고 이런 도민들에게 좀 알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첨언하면은 중간자적 입장이 아니라 찬성하는 제주도청 입장에서도 저는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 도민들한테 성산에 공항에 갔을 경우에 두 가지가 큰 장점이었는데 첫 번째 국제선이 간다. 두 번째 24시간 공항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현재 국토부가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아무리 뒤져보더라도 첫 번째 국내선의 50%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24시간 공항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런 문제 가지고도 충분하게 도가 도민사회 정확히 알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다 빼버리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갈등만 증폭되는 과정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강정 해군기지 같은 경우도 어떤 지사의 행보가 너무 이제 좀 국가 수능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받아오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도 어려웠고 또 갈등도 이제 더 증폭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번에도 좀 그런 것들이 재판되는 게 아닌가. 그 강정 해군기지는 이제 지사님마다 틀렸는데 네. 김태환 지사 시절에는 사회자님 말씀처럼 그냥 체제 수능했던 그런 시스템이었고 우금민 지사 때는 그래도 15만 톤 크루즈 두 척 관련된 논쟁이 있어가지고 해군 문제 제기를 좀 상대로 했죠.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았었고 심지어 국회 예산도 7개월 정도 멈춰서 과연 저기에 15만 톤 크루즈 두 척이 갈 수 있는지 이제 과정도 있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보면요. 그러니까 저희 도의 태도가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국토부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제 기자도 여러 번 취재를 했겠지만 국토부가 굉장히 비협조적이에요. 그리고 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 도지사 입장에서는 아니 굉장히 저희도민들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 사업이고 경제와도 큰 연관이 있다고 한다면 투명하게 공개해달라. 그리고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다. 이 반대 목소리를 과감히 전해서 소위 말하면 찬성하는 입장에서라도 국가로부터 받을 건 받을 수 있는 이런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카드가 공론화 카드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없고 무조건 제2공항이 건설돼야 되고 제2공항이 건설돼야 제주경제 지도가 바뀐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슬로건 하에서 정치를 하면 도대체 그런 슬로건에 동의하지 못하는 도민들은 정치적인 파트너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나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이런 태도는 대단히 부적절하다 봅니다. 예, 이 신공항 관련해서는 이 지사님이나 우리 의회 외에도 지역의 국회의원들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결국 이 공항 사업은 국가의 이제 사업이고 실무적으로는 국토부 사업인데 국회의원 세 분의 의사의 합치가 안 되는 바람에 사실 도민들의 집약된 의견들을 정부나 국토부에 전달하는 데 실패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갈등을 일으키는 저희가 보기에는 도지사 책임만이 아니라 국회의원 세 분의 책임도 좀 상당히 있다고 이 건은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로 하고요. 우리 원희룡 지사님이 어떻든 중앙 정치를 하시다가 제주에 오셔서 이제 재선까지 돼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어떤 중앙 정치에 관심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적절한 발언이냐 이런 논란이 있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대구 경북지역에 가서 한 네. 문재인 대통령을 남자 박근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굉장히 좀 조급함 같은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치적인 여러 가지 변곡점에 와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역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중앙 정치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치이니까. 근데 이제 저희 도민들의 바람은 뭐냐면 지금 집에서는 물이 새고 있는데 왜 밖에 가서만 그렇게 얘기하느냐 이런 얘기고요. 또 하나는 뭐 덧붙이면 이렇게 중요한 얘기들 이슈가 되는 얘기는 꼭 제주 지역의 언론들하고 얘기 안 하고요. 중앙 언론하고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 이런 태도들도 좀 이게 제주도지사로서 그러니까 조금 리더십이나 소통에 대해서 좀 섬세하지 못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언론계에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이 질문을 받고 이제 여러 선배들한테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런 원지사 이런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할 때 공통적인 그 말씀들이 다 아니 이런 중요한 얘기 이렇게 이슈가 될 만한 내용들을 왜 다른 데 가서 하느냐. 지금 지역 언론들이 그러면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이런 같은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게 물론 정치인이기 때문에 어떤 얘기든지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건 뭐 상당히 뭐 그 잘 하시는 거고 뭐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할 내용은 없지만 다만 이런 부분들을 왜 다른 지역에서 다른 지역 언론 아니면 중앙 언론 상대로만 얘기를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언론계에서도 사실 그 아주 좋게만 볼 수 없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다 다르게 보고 싶은데요. 예. 네 명이 다 똑같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예, 저는 뭐 이분에 대해서 다른 언론사하고도 토론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만 일단 정치인이거든요. 정치인은 정말 두각을 나타내지 않거나 사라지게 되면 그건 정치인으로서 생명이 상당히 위축되는 그런 현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배터리 용량이 크다. 기본적인 배터리 용량이 다른 사람들보다 크기 때문에 활동력을 높여가고 있는 것이고요. 또는 한편으로는 제주가 이미 변방을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또는 우리 아시아의 어떤 중심지, 관심 지역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주 도정을 홍보하고 그리고 제주도를 이렇게 알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또 정치인이기 때문에 어떤 소신 있는 발언을 하는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다만 의혹을 살 수 있는 말과 행동을 다소 이제 언어 선택에 있어서 신중을 더 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고 그것이 잘못됐을 때는 경고망동한 그런 부분으로 이미지가 좀 추락될 수 있는 부분이 남겨져 있다. 그래서 저는 제주도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 소신껏 능력 발휘를 하는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자 합니다. 예, 우리 강호진 대표님. 일단은 배터리 용량이 크신지는 좀 검증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좀 검증이 필요한 것 같고. 일단 잘하신 거는 이제 원더풀 TV 개인 이제 방송 시간대를 근무 시간이 아닌 밤에 옮긴 건 잘하신 것 같습니다. 아쉬운 거는 제주도에서 제주 현안과 관련해서 원희룡식의 혁신적인 개혁적인 모델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전파를 하면 좋겠는데 최근에 이제 발표하시는 메시지들을 보면 그런 건 전혀 상관이 없고 오로지 전국 현안에 대해서 이제 중도 보수 세력을 모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면서 저희가 보기엔 노이즈 마케팅이 아니냐. 최근에 또 대선 여론조사를 해보면 지사의 지지율이 0.9, 0.8 나오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존재감을 널리 알릴 수는 있겠지만 원래 널리 알리려고 너무 과도하게 하다 보니까 도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엄청난 현안들 다 내팽개치고 오로지 또 다른 꿈만 꾸다 보니까 지금은 제주도를 마치 그냥 스쳐 지나가는 정거장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배터리 용량 하시는데 핸드폰 배터리도요 2, 3년 지나면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원희룡 도지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능력들이 있겠죠. 그런데 저는 굉장히 의문스러워요. 그 원희룡 지사가 갖고 있는 능력을 제주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서 그 성과로 하여금 국민들이 자신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보여주면 되는데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럼 저는 이런 겁니다. 마치 이제 정치적인 현안에 대한 코멘트를 하는데 이건 정치 평론가들이나 할 일이지 이거 선수가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축구 경기장에서 선수가 심판 역할을 하면서 자기 경기에 대해서 뭔가 분석하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해 보내니까 보고 있는 관중들은 굉장히 어이가 없는 거죠. 경기나 똑바로 하라는 겁니다. 심판 보지 말고. 그런 거죠. 좀 도민들 입장은. 예. 어떻든 그 지사 입장에서는 중앙 정부의 예산도 받아야 되고 어떤 국회 어떤 이런 부분에서 또 이제 협상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좀 무리적 발언 이런 것들이 과연 제주도에도 도움이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도 정말 도민들이 이야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저희들도 보수지만 이제 네. 보수가 갖고 있는 이제 한계점, 네. 또 보수가 이제 계획적 보수로 가야 된다는 어떤 부분이 힘을 합쳐서 결집이 돼야 되는데 이제 분열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에서 원희룡 지사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꿈이 있거든요. 그 꿈을 실현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뭐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평가도 있었지만 어떤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 본인이 죽는 거는 정치인으로서 어떤 그 감각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 우리가 제주 도정과 관련된 제주 현안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강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노력을 해야 된다는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예. 이제 그런 부분에 동의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게 제도가 갖고 있는 그 특별자치도지사의 어떤 그 권한과 어떤 그 책임을 제대로 발휘한다면 이게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우리 의원 생활을 해보면 느끼는 게 제주특별도지사라고 해서 특별한 게 없더라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한계 속에서 어떤 그 갈등을 하고 있는 양상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네. 원희룡 지사께서 어쨌든 지금 그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비중이 계시는구나 뭐 알 수 있을 텐데 마찬가지로 이제 그 이런 말씀들을 제주에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렇게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건 중요하지만 특히나 자기 지역 현안 지금 제주가 지금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한 현안에 대해서는 멘트가 거의 없으시거든요. 사실 많지가 않아서 그 다른 정치적인 그 현안에 대해서 현안보다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이 더 많으셨으면 좋겠고 아까 이제 원더풀 TV도 말씀하셨고 지금 원희룡 지사가 소통하는 방식이 크게 이제 원더풀 TV랑 그 페이스북에 이제 자신의 그 메시지를 남기는 방식인데 이거 보면은 그 어떻게 이것도 SNS를 활용은 하시지만 일방적인 채널입니다. 그 유튜브 원더풀 TV를 통해서 뭐 댓글이 달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양방향으로 소통을 하시고 어떤 비판적인 뭐 멘트가 달리면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좀 그 대응하고 소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SNS를 활용은 하고 계시지만 다 일방적인 방향으로만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 앞으로는 좀 더 예. 양방향 채널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는. 정도 저 비판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지금 예산 심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기관 시즌이고 7천 명의 공무원 입장에서도 본인들의 예산과 함께 도민들의 예산을 책임지는 중요한 순간이고 도의회 가서 심사하면서 엄청나게 또 비판도 받고 하는데 오후 2시, 3시에 해당 공무원들 열심히 의회랑 싸우고 있는데 본인은 그런 내용에 대한 한마디 말씀도 없으시고 오로지 대통령에 대한 비판 이런 거 계속하면 저희들 도민들이 보기에는 도대체 이거 누구를 위한 도지사인가에 대한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하실 거면 퇴근하셔가지고 되면 텐데. 외부로 뭐 제가 도지사 변호인은 아니고요. 예, 예. 그 외부로 이제 보여지는 부분들은 사실 노출되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이게 그런 부분들이 또 언론에 노출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뭐 지사가 일을 안 하느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뭐 국장 과장들을 통해서 이제 통솔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노출이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왕 나온 김에 제주도지사가 도의 어떤 최고 책임자로서 정말 도정을 제대로 잘 이끌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뭐 지금 같은 상황이면 저희 도민들이 생각하는 거는 원희룡 도지사에 대한 능력을 선택했다고 봐요. 저희 도민들이 많은 분들이. 하지만 그런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느냐? 그럼 거의 낙제점에 가깝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소통 말씀하셨지만 지금 소통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일방향적인 소통이에요. 자신의 생각이 옳으니까 내 생각을 듣고 따라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도의회도 소통이 안 되죠. 그리고 도민들하고도 소통이 안 되죠. 그리고는 자꾸 SNS를 통해서 중앙정치 무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전평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원희룡 도지사의 도지사로서의 리더십이 과연 지금 지역사회에 지금 있는 것인가, 존재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회의마저 들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짧게 좀 말씀드리면 저희 고등학교 때 상당히 신화적인 존재였거든요. 근데 현실에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지난 5년간의 가르침은 공부 잘한다고 해서 정치를 잘하는 건 아닌 거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준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소통과 협치를 되게 강조하셨는데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면 소통은 불통이 됐고 협치를 망쳐가지고 갈등을 일으키는 저는 또 다른 원인자가 되고 있는 게 아닌지 한번 본인 스스로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최 기자님은 어떻게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뭐 생각을 많이 안 해봤는데 김동현 박사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지금 제주 사회가 어느 정도 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희룡 지사가 그 어느 쪽이든지 이제 소통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을 거의 안 하시고 자기한테 이제 좋은 얘기만 많이 듣고 그
본인들하고 이제 좀 약간 좀 대척점에 계신 분들하고는 별로 말씀을 많이 안 하시려고 하시는 게 이런 좀 혼란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님은 어떻게? 예. 뭐 소통이 부족하다는 점에서는 또 동의를 하고요. 그것은 어느 누구 어떤 지도자도 소통이 부족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소통이라는 건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듣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한쪽의 얘기만 듣고 그것을 평가를 하게 되면은 그것이 상당히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요. 갈등이 생기면 그 갈등과 관련돼서 쟁론이 이루어집니다. 갈등에 의해서 쟁론이 이루어지는데 그 쟁론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쟁론이 부정적인 소득만 가져온 게 아니라 긍정적인 소득도 가져옵니다. 그래서 쟁론을 통해서 올바른 정론이 탄생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면 결국은 이제 먼저 손을 펴고 상대를 잡고 대화하자. 즉 그래서 듣고 자기의 의견을 먼저 얘기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의견을 듣는 것. 들어주기만 해도 상대방은 어느 정도 마음이 풀리고 이러게 되는데 듣는 자세가 지금 우리 제주도에 있는 뭐 도지사부터 국회의원부터 도의회 의원들부터 이런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 입장에서는 이제 도를 비판 견제도 하고 예. 또 이제 도하고 하는 것들을 이제 예. 협의하고 그런 과정이 예. 있는데 예. 그런 부분이 그 소통력이라든가 이런 게 어떻게 보십니까? 좀. 우리 10대 도의회 직접적으로, 때는 예. 그나마 도와 도의회가 예. 그래도 물밑 작업도 하고요. 정치라는 게. 예. 그리고 한쪽에서 이렇게 공격을 하면 방어도 하고 예. 또 설득과 타협이 좀 어느 정도 이루어졌어요. 근데 왜 이 11대 도의회에 들어와서는 각자가 각자의 길을 가고 있는 듯한 각자의 주장만 고집하고 있는 듯한 그런 양상을 저희들이 실제로 의원 생활을 하면서 느끼고 있고요. 예전에는 뭐 국장이라든가 그다음에 과장이라든가 그리고 뭐 정무부지사, 행정부지사가 의원실을 방문하고 서로에게 어떤 필요한 것, 이 부분 이렇다는 설명들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완전히 많이 사라졌어요. 종전보다. 그게 이제 소통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결국 어려운 문제를 얘기하면 우리들도 대안을 제시하고 거기서 어떤 해결의 실마리를 서로 의논해보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많이 부족해졌습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 다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예. 생각해요. 아까 이제 말씀하셨는데 7천여 명의 공무원을 지금 우리 제주 도지사께서 이제 지휘 통화를 하고 있는데 과연 공무원들을 제대로 일을 시키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좀 이야기가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뭐 수치로 말씀드리면 이제 제주도 예산 작년 같은 경우에는 5조였습니다. 근데 불용 2월액 규모가 1조거든요. 예산상으로는 20% 예산을 못 쓴 건데 저는 사실 지사 입장에서는 예산으로 봤을 때는 도민들 7,000명의 공무원들을 제대로 뭐 지휘란 단어는 부자하지 않지만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운영하지 못하는 저는 비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단정적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내부에서 공무원 내부에서도 과거 김태환 지사님이나 오금희사 시절에 비교하면 상당히 일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죠. 쉽게 말하면 상부에서 엄청나게 많은 압박을 덜 주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 부분이 긍정적일 수 있는데 한편 생각해 보면 도민들 입장에서나 공무원들이 이제 체계적으로 일하는 시스템은 아니지 않은가라는 비판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의사 역할 다 하고 있느냐, 특히 이제 공무원 사회에서는 예산과 인력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그동안 여러 가지 인사들을 보면 적재적소에 그리고 꼭 필요한 자리에 인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라고 한 부분들이죠. 여러 가지 기관장들부터 시작해서 보면 좀 맨 처음에 취임할 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기관장들에 대한 인선들이 이제 여러 가지 불협화음들, 그 잡음들 있어 왔잖아요. 이런 걸 보다 보면 이 도를 운영하고 그 공직사회의 수장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다면 글쎄요, 이라는 퀘스천 마크를 찍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국장들이 일하는 것을 보면요. 그 공직사회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 국장을 관리하는 건 도지사거든요. 예. 그러니까 도지사 혼자 모든 정책 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누가 관리해야 되냐? 국장을 관리해야 되고 국장은 과장을 관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장이 열심히 하고 어떤 그 도민들에게 어떤 그 정책이라든가 집행을 잘하는 부서에서는요. 결국 국장이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국장은 욕을 먹지만 그 혜택은 도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도지사 입장에서는 국장들을 불러서 왜 이거는 이렇게 안 됐는지 잘 됐는지 시시비비를 가리고 이거는 잘 되는 건 칭찬을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답을 가져오라. 이런 관리 감독이 좀 부족하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도의대에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최 기자님은 어떻게? 네, 일단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제주 도정 관련된 뉴스들을 이렇게 쭉 서치를 해봤을 때 어떤 이런 부분들을 좀 달성했다, 어떤 성과가 나타났다 이런 부분 이런 뉴스가 사실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그 좀 정체된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는 상황이고요. 지금 뭐 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교육청도 지금 뭐 공론화위원회 운영하면서 그 교복 같은 경우에 또 어떤 효과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우리 도지사와 관련된 이야기만 집중적으로 했는데 그 도의회도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도의회의 역할은 또 제대로 하고 있는데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도의회에 보면 물론 이영 위원장 계십니다만 절대 다수당이 민주당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좀 책임지고 제주도정을 견제해달라고 하는 도민들의 주문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다수당이 다수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근데 그 도의회의 역할들 보면 관함식 관련된 부분들, 결의안 부분들이라든지 지금 제2공항 관련된 여기까지 오는 부분들을 보면 도의회가 특히 이제 민주당이 다수당으로서의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경 위원장님도 뭐 소수 정당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그리고 논의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 지적하고 있지만 그게 그 지적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지적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스스로 이제 환골탈태해서 제대로 된 정치적 리더십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아쉽다.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제주도민들 입장에서는 도지사의 리더십도 부재하지만 도의회에서도 제대로 한 리더십을 좀 못 본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지금 올해 도의회에서 가장 좀 그 이슈가 됐던 안건 중에 하나가 이제 보전지역 개정안인데 이게 사실 이게 부결이 되면서 그 모든 게 지금 제주도 도의회의 그 도정 견제 역할이 사실 상당히 좀 위축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사태가 결국은 현재 지금 도의회의 그 절대 다수당이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지만 이 내부가 아주 매끄럽지가 않은 이런 지금 현재 좀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강호진 대표님. 예. 그래서 지금 도의회에 선출된 구조는 민주당이 다수이긴 한데 과연 이분들 중에 훌륭한 분도 계시지만 대다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국에 의해 가지고 된 것입니다. 그분 중에 촛불 때 나왔다 안 나왔다 따지는 게 아니라 좀 그런 마음들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운영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민주당 자체적으로 저는 합의된 구조를 갖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과거에 한나라당이라든가 신한국당 시절에는 저와는 반대되는 입장이었지만 어쨌든 당에서 입장을 정리해서 그것을 의회에서 정리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현안이 생기면 다 사분의율 돼가지고 하나의 당론을 갖지 못하면서 도의회 운영 자체를 상당히 어렵게 만드는 구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지금 도의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 중 하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도의회에 있으니까 내부 사정을 너무 잘 아는 것이고요. 예. 도의회는 도의회 의장하고 도지사는 다릅니다. 도지사는 행정의 수반이 도지사고요. 그래서 도지사의 말 한마디에 정책이 바로 이제 국장 과장을 통해서 행정공무원들에게 이제 집행이 되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게 도지사고요. 도의회는 각 기관별 도의회 의원들이 각 기관 아닙니까? 각 기관들이기 때문에 각자 독립된 기관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의장이 오히려 도지사보다는 더 지도력을 발휘해야 되는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다른 입장, 각자 당이 다르고 그리고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른 것을 의장이 그것을 합의점을 끌어내기 위해서 상당히 더 어려운 입장에 있는데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의장님의 어떤 그 지도력이 문제 있다를 떠나서 의장님이 아까 말씀드린 상임위원장 그리고 각 정당 원내대표 그리고 무소속 그리고 교육위원 이런 부분들하고 소통을 충분히 해서 협의를 해서 거기서 결론을 내는 과정을 해야 되는데 벌써 이미 의장님의 생각이 고정화돼 있어 그 생각이 서 있어요. 그럼 그 결론을 위해서 밀고 나가는 입장에 하다 보니까 결국은 민주당 속에서도 분열이 돼서 당론이 정리가 안 되고 그리고 비민주당인 다른 분들은 소외받는 느낌을 상당히 받거든요. 그럼 민주당 도의회가 다 해라. 우리는 뭐냐? 의원총회도 한번 우리가 참석을 못하는 그런 우리 도의원이 과연 우리 도의원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런 분위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도의회의장은 대표 잘하는 것 그리고 갈등 조정 중재 역할을 한다는 것 그리고 중립자의 입장에서 도정과 협력하고 견제하고 그리고 상설 정책 협의회를 먼저 손을 펴서
이렇게 운을 가동을 하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어느덧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우리 정치권에 우리 제주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에게 정말 좋은 말씀 한마디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도가 제주의 슬로건입니다. 근데 이 슬로건은 여전히 그냥 공문서에 형식적으로 써 있는 수준이거든요. 이게 내년도에는 구체적인 도민들의 생활 정책 속에서 반영됐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소통과 협치를 강조하는 만큼 불통과 갈등이 아니라 내년도에는 지역 현안들이 소통과 협치의 원리에 맞게 좀 바뀌면서 제주 사회가 더 이상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새로운 좀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구호로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죠. 구호가 아니라 실제적인 실천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2도도 그렇고 제2도의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게 좀 시끄럽잖아요.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게 좀 뜨겁습니다. 근데 지금 1년 동안 보면 제주 정치가 실종됐다라는 이야기 평가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뜨거운 정치 현장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도지사 그리고 열심히 토론하는 도의원들 이런 모습들을 보고 싶은 게 앞으로 제주도민들의 소망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그 제2공항에 대해서 그 어떤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민선 7기 제주 도정도 그렇고 사실 공항에 찬성하는 사람도 그리고 또 반대하는 사람도 결국 모두 이제 제주를 위해서 각자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그 이해관계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어떤 게 더 좋은가, 어떤 선택이 더 경제적으로 나은가 이런 선택을 강요하기보다는 내년에는 정말 이제 그 진실된 내용을 통해서 각자의 입장을 얘기하고 또 들을 수 있는 그런 그 소통의 기회가 좀 마련이 되면 지금 현재 극심한 갈등 해소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제주 사회에 필요한 것은 지도자로서 세 가지 덕목이 가장 필요한 것 같은데 우선 이제 소통, 먼저 손을 펴고 들어야 된다는 거, 듣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신뢰. 지도자들은 이제 신뢰할 수가 있어야만 그 말과 행동이 신뢰할 수 있으면 그걸 우리가 따르고 그리고 동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뢰가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존중을 강조하고 싶은데요. 상대방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이걸 적으로 표현해서 아예 등을 돌려버리는 이런 행태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주 사회가 빨리 극복해야 될 갈등 해결의 수단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소통과 신뢰와 상호 존중하는 이 세 가지 덕목이 상당히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아직도 늦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정치권이 우리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혁신적인 또 도민과 함께하는 그런 정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집중리단 제주는 다음 주와 다다음 주는 특별 방송이 있어서 오늘이 마지막 방송 토론이 되겠습니다. 올 한 해 집중진단 제주를 시청하고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람차고 행복한 연말연시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